34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경매 대리업 쪽을 진도를 나갑니다. 거기가 약간 조금 피곤한데 그렇게 오늘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지금은 요약집을 보셔야 돼요. 34페이지 보시면 등록의 의의라고 나오죠.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34쪽에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밑줄. 중개업 하려면 그거죠. 밑줄 쳐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따라 해봐요.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등록을 해야 중개업할 수 있다 이거죠. 주목하시고, 여러분은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중개업할 수 없어요.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등록을 받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구조 1항을 보게 되면 중개업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뒤집어서 등록을 해야 중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런 성격 이런 건 여러분이 알 필요가 없고요. 바로 등록의 절차로 들어갑니다. 35쪽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칠판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올해 연말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년 이맘때에 사무소를 낸다라고 상상을 하셔야 돼. 먼저 등록 요건을 구비하는데, 등록 요건은 사전에 갖추는 거예요? 사후에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갖추죠. 그러면 이 등록 요건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격증 따면 교육 받으시고요. 사무소 갖추면 돼요. 여기에 보증 설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보증 설정은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와 법인. 자, 이 두 가지가 등록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을 신청한다는 건 금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다 중개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서류 그리고 수수료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록 처분을 하게 되고, 등록 처분은 며칠 안에 하죠? 7일 안에. 등기도 친다, 등록도 친다. 등기 쳤냐 그러죠. 7일 안에 등록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등록 통지가 가는 거예요. 자, 등록증을 줘요? 등록 통지를 내요?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등록됐어, 대장이 만들어졌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처분이 있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고, 훗날 효력이 소멸할 수 있는데, 효력이 발생해서 효력이 소멸할 때까지를 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중개업자가 된 거고,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중개업자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보증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게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받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증 설정을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얼마?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근데 그 법인이 나중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분사무소 돌 때마다 2억씩 올려가야 됩니다. 분사무소가 1개면 6억 이상, 분사무소가 2개면 8억 이상. 보증 설정 신고하게 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때 등록증의 교부는 보증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줘야 돼요. 이렇게 지체 없이. 문제를 하나 내고 하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7일 안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틀렸죠? 7일 안에 등록 처분, 등록 통지지, 등록증은 나중에 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다음.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인장을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인장은 만약에 이때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내면 되고, 이 등록을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인장 등록 신고서가 양식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 신청서가 인장 등록 신고서를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내면 돼요. 따라서 인장의 등록은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 등록증, 인장을 업무 개시 요건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그거죠. 자, 이제 등록 신청자예요. 여러분 교재 35쪽 가로 1번 공인중개사의 동그라미, 법인의 동그라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밑줄. 아닌 자는 둘째 줄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의 밑줄. 그 부분 읽어 시작.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는 할 수 없다. 부정문이 반복되죠. 칠판 보시고 우리 중개사법 구조 2항을 보면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니면 등록할 수 없대. 그러면 뒤집으면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기 때문에 소공은 안 됩니다. 아무튼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자, 가능한 자는 공인중개사. 다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 법인도 가능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소속 딱지를 떼야 돼. 그러니까 그 사무소를 그만두고 독립해서 해야 돼. 그다음 변호사 자격만으로 안 되니까 변호사도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등록 기준, 다른 말로 등록 요건 그래요.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은 사전에 갖춰요? 사후에 갖춰요? 사전에 미리 갖추는 거죠. 36쪽으로 갑니다. 메모 2번에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요. 여기서 다음과 같다라는 얘기는 그 밑에 박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박스는 참고사항이고요. 박스 밑으로 가서 1번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 박스 밑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7쪽에 2번 법인의 등록 기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번의 공인중개사, 2번의 법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다시 올라가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밑줄 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보셔요.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하려면 등록 기준, 등록 요건 첫째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신청일 전 몇 년 안에 1년 안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며 사무소를 확보하는 내 이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니까 그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그러면 처음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럼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불법 건축물에는 사무소를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제외하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의 사무소를 두는 경우는 등록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요.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준공 검사를 받아,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나 준공 검사를 받아 조만간 대장 기재가 예정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대장이 없지만 이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예정돼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도 그 건물에 사무소 두는 거 괜찮습니다. 자, 문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고 조만간 기재될 예정이라면 괜찮다. 단 이때 요 상태, 아직은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 상태이면 대장 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연 사유서가 들어가야 돼요. 신청 시에. 자, 계속해서 그 건물은 자신의 소유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됐든 임차권이 됐든 사용대차 무상으로 사용하든 괜찮습니다. 면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면적 제한이 없으니까 아무리 적은 면적 괜찮습니다. 다른 중개업자의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중개업자의 승낙서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니까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되고 파산자, 전과자 이런 게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한다면 등록 신청서가 있을 거고요. 등록 신청서에
등록 신청서에. 먼저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디로 갈까? 제주도에서 자격증 받았다. 제주도지사 화곡동에 사무소를 낸다.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제주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하잖아요.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무교육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어요.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놓으면 그 강서구청장이 직접 교육기관에 확인해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물 대장 등본은 안 들어갑니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을. 그래서 자기네가 확인합니다.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반명한판 사진은 아주 조그만 사진이고요. 반명한판 사진은 좀 큰 게 여권용 사진입니다. 약간 커요. 그래서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권용 사진이요, 반명한판 사진이요? 여권용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반명한판 사진이었었어요.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고요. 특히 성형후의 사진이 들어가야 됨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걸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외국인은 내야 안 내요? 내야 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사람, 독일 사람이 전과자인지 아닌지 강서구청에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서류도 일단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인으로 들어갑니다. 37페이지 2번 법인의 등록기준. 여기 보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우리 앞에 계신 분 3명이 자본금을 5천에서 총 1억 5천 출자를 해서 자본금 1억 5천짜리 회사를 설립하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돼요. 법인으로 하고 싶으면. 근데 나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받으면 되고, 또 법인으로 하고 싶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중개업하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특수법인이라고 말하는 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고, 이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상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법상 지역산림조합이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얘네들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일을 하면서 중개업을 부업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역농협은 조합원 대상으로 농지의 거래를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에요? 부수적으로 중개업을 해요? 부수적으로 중개업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법인 설립해서 중개업하겠다 그러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가 뭐죠? 상법상의 회사. 또 하나가 협동조합 기본법의 협동조합입니다. 보셔요. 이쪽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인데 무슨 협동조합이야? 농업협동조합이고, 이쪽은 협동조합인데 무슨 협동조합? 중개업협동조합이죠. 이 두 가지를 중개법인이라고 그래. 중개법인, 여기는 특수법인. 이거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단 상법상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출자금에 따라서 지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상장회사의 경우도 지분이 40%인 대주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 가진 국민연금도 있고, 개인 투자자도 있고, 주주가 많잖아요. 근데 주주총회 하면 의결권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협동조합은 대개 지분율이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을 출자해서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조합장도 선출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꼭 상법상 회사여야 돼? 협동조합도 가능해? 가능하다. 그때 이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이 없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회사의 종류는 5가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친숙한 게 주식회사죠. 5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명회사, 합자회사에는 사원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보통 사원이라고 그러면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죠. 우리가 임원이라 그러면 주식회사 기준으로 이사,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여러분 교재 2번에 가로 1번부터 출발하는데 주목, 특수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수법인은 대표자가 중개사할 필요가 없고 임원들이 교육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인데 나중에 보증금은 얼마? 4억 이상으로 설정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은 자본금 5천만 원과 보증금 4억을 헷갈리는 거죠. 전혀 다른 거예요. 사회적 협동조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법정 업무만, 법으로 정한 업무만 그랬잖아요.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설립돼야 되는데 이게 1 플러스 6이죠. 따라해 1 플러스 6. 1이 뭐죠? 중개업. 그리고 6이 뭐죠? 겸업. 겸업 6가지. 6가지 겸업이 관리대행, 상담, 프랜차이즈,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용역이 알선, 경공매 알선 대리에서 6가지 겸업. 더 이상 벗어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건 안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토목사업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이사업, 도배업 안 되는 거죠. 택지 분양대행 안 됩니다. 토지 분양대행은 안 돼요. 주택상가 분양대행은 되고요. 아무튼 벗어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해야 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대표자가 될 수 없어요.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의 몇 분이면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 보셔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A가 있고요.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대표이사고 B가 전무이사, 상무이사, 감사 이렇게 있고요. 이 밑으로 X와 Y가 있는데 얘네들은 고용인들,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표자는 꼭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반드시.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몇 명? 3명. 3명 중에 몇 명? 1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중개사라면 나머지는 중개사가 아니어도 되죠. 물론 이어도 되고요. 3분의 1 초과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교육은 어때요? 교육은 4명 다 받아야 돼. 따라서 뒤에 실무교육 나오면 앞에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임원들, 자격 없는 사원들 교육 받아 안 받아? 다 받아야 돼. 실무교육 받아야 돼. 특히 여기 제외한 이거를 포함한으로 잘 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을 2분의 1로 고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과반수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무소 확보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자, 다시 한번.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돼야 안 돼? 안 돼. 반드시 대장이 있어야 돼. 준공 떨어지면 돼. 준공 떨어지면 되는 거고 전원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원이 2번 나왔죠? 따라서 1명이라도 교육받지 않거나 1명이라도 결격자가 있다면 그 법인의 등록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법인이 등록 신청한다면 역시 신청서를 낼 거고 신청서의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거. 자, 우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다. 주식회사 자본금은 1억 5천이다. 목적은 중개업이 들어가 있다. 분양 대행업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 증명하려면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다가 강서구청에 내야 돼.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서구에 신청을 하면 강서구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용 전자정보법이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상업등기소에 들어가 등기부상 내용을 자기네가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현황을 직접 모니터로 확인한다고.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격증 사본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네가 확인하죠.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내야 안 내? 내야 돼. 다만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가 있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내야 안 내요?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본 내야 안 내요? 안 냅니다. 자기네가 확인하죠. 이따가 서류는 다 확인해 줘요. 그리고 대표자의 사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없죠. 직접 다 조회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외국법인이거든. 자, 외국법인의 경우는 외국에 본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외국법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사업할 때 세금도 내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영업소를 설치하면 영업소 등기를 해야 돼요. 외국법인은 영업소 등기하고 그 영업소 등기증명 서류 하나 더 내야 돼. 자,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서류를 더 내요, 덜 내요? 서류를 더 내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등록 신청 단계로 가죠. 요거 하나 보고 갈까요? 법인의 업무 범위 따라해 1+6. 중개업과 6가지 겸업이 있고 이 6가지 겸업은 이런 거죠. 관리대행, 상담, 경영정보 제공, 분양대행, 용역의 알선. 단 이때 용역은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업체들 경공매, 알선, 대리 4개죠. 경매, 알선, 경매, 대리, 공매, 알선, 공매, 대리 이렇게 4개로 쪼개서 봐야 돼요.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여기까지는 됩니다. 중개업은 필수예요, 선택이야? 필수. 얘네들은 선택. 그러면 꼭 중개업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돼. 6가지를 플러스해도 돼. 6가지 플러스해도 되죠. 꼭 중개업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개업이 빠지고 이쪽이 들어가면 그건 등록과 무관하죠. 등록 신청 단계 39조. 자, 그냥 여기는 가벼우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고요. 먼저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한번. 시도지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야?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사무소 기준이고요. 주소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때 시장은 구가 없어야 돼. 따라서 서울시장은 밑에 구가 있으니 X. 인천시장도 밑에 구가 있으니 X. 그리고 성남시장도 밑에 구가 있으니 X. 따라서 구는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성남시나 밑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등록 신청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이게 뭔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수료 내란 얘기예요. 조례가 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같아야 돼? 지방마다 다를 수 있다. 지방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바꿔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 그럼 맞아 틀려? 틀린 거고 국토교통부령이나 대통령령은 그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라는 얘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수료 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조례가 정하는 대로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22년 전으로 돌아가잖아. 23년 전으로 돌아가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었어. 근데 이걸 자치단체에 맡긴 거죠, 지금.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알아보죠.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에 갑이 사무소를 둔다면 누굴 찾아가? 강서구청장에게 찾아가 등록을 신청하며 수수료가 있어 없어? 있고 수수료 어디 조례? 강서구 조례에 따라서 내면 돼요. 2만 원 내라 그러면 2만 원 내면 돼. 그러면 그 수입이 강서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성남시 그리고 분당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무소를 두는 을이 있다면 누굴 찾아가? 분당구청장을 찾아가 등록 신청하고 수수료가 있으며 이때 수수료 어디 조례? 성남시 조례입니다. 분당구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분당구는 의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당구 조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서 내는 거야. 만약에 성남시 조례가 17,000원 내라고 정해져 있으면 17,000원 내면 돼. 그러면 그 수입이 성남시 재정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고 강서구와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야. 성남시가 인구가 많아져서 쪼갠 것에 불과해요. 제주도는 자치단체야. 특별자치도 자치단체인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만 자치단체입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서 중개업하겠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찾아가면 돼. 이때 수수료 어디 조례? 제주도 조례. 서귀포시나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제주도 제주시에서 사무소 낸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 누굴 찾아가? 제주시장. 근데 조례는 어디 조례? 제주도 조례에 따라서 돈을 내. 그러면 제주도 조례가 25,000원을 정해놓으면 25,000원 내면 돼. 아셨죠? 주목하시고, 자, 종별 변경 나오는데요. 종류 변경이죠. 만약에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근데 만약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이 나 법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를 종별 변경, 종류 변경이라고 그래요. 종류 변경을 할 때는 등록증을 교체하나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나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낼 때 옛날 이때 냈던 서류, 실무교육서류증 사본 같은 거 또 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또 낼 필요가 없고요. 옛날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쪽 등록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이쪽 등록증을 반납 안 하고 이쪽 등록을 받아버리면 이중 등록이 돼버려요. 이중 등록,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 처벌받아. 그러니까 꼭 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아셨어요?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뭐 복덕방 사장님이 뭐 종별 변경하는 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4, 5년 전에나 시험에 나오던 얘기야. 지금 복덕방 사장님들이 약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여기 보셔요. 작년 말에 이제 휴업 신고했어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업무정지 받았어요. 법을 위반해서 작년 말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휴업, 5개월 업무정지예요. 자,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업 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했다면 나머지 기간 있잖아. 3, 4, 5. 석 달간 재등록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할 수 있죠. 자, 재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했다면 석 달, 3, 4, 5. 석 달간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재등록할 수 없고 다른 중개사무소에 취직도 안 됩니다. 아셨나요? 다음으로 등록 신청 서류가 있는데 39쪽 있어요. 39쪽. 책을 먼저 봐줄게요. 39쪽에 가로 1번 등록 신청 서류. 등록관청은 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고 밑줄 쳐 자격 확인을 요청. 주목하시고 제주도에서 자격증 받아가지고 강서구에 등록 신청하면 강서구에서 제주도로 확인합니다. 이 사람한테 자격증 줬냐? 이렇게. 따라서 강서구에다가 자격증 사본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밑에 박스가 있죠? 박스 오른쪽을 봐. 제출하지 않는 서류 2번을 봐. 그게 뭐죠? 자격증 사본. 안 낸다 그 말이야. 다시 올라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용을 통해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에밋줄, 건축물 대장 에밋줄 이거 두 가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낸다 안 낸다? 안 내죠. 박스 오른쪽 1번. 박스 오른쪽 1번이 뭐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번이 건축물 대장 등본 이거 두 개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4번. 박스 오른쪽에 4번. 이게 뭐죠? 결격 미해당 증명서류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죠? 자기네가 직접 관계기관에 줘야 합니다. 여기 봐요. 요즘은 우리가 본적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됐죠. 그래서 본적지 대신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래요. 가족관계 등록지에 확인을 합니다. 전과자 여부인가. 그리고 법원으로 피성년 후견인인가 피한정 후견인인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요 다. 그래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어. 그 다음 5번 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지금 필요해 나중에 필요해? 나중에 필요하니까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특히 5번 별표해 두세요.
보증 서류는 지금 내지 않는다. 나중에 낸다. 자, 왼쪽 제출하는 걸 보겠습니다. 1번 실무교육 수료증서본 내야 안 내? 내야 되고요. 다만 전자적 확인이 가능할 때는 제외됩니다. 즉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안 해도 돼. 여권용 사진 들어가야 되고 3번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야 되며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은 지연 사유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외국인의 경우는 결격 미해당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외국 법인의 경우는 영업소 등기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박스 내려가면 가로 2번에 박스가 있잖아요. 맨 밑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수수료 납부 대상이 있어요. 시험에 응시 에밋줄, 자격증 재교부 에밋줄, 3번에 등록 신청 에밋줄, 4번에 등록증 재교부 에밋줄,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에밋줄, 6번에 신고 확인서 재교부 에밋줄. 따라해요. 응제, 등재, 분재. 다시 한번 응제, 등재, 분재. 그러면 재교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재교부. 그러나 교부 세 가지는 수수료가 없어요. 주목하시고 주목. 제출하지 않는 서류를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격증 사본 내 안 내? 안 내.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법인 등기부 안 내. 건축물 대장 등본 안 내.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결격 미해당 증명서로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자기네가 확인하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류는 나중에 필요하니까 지금은 내지 않는다. 아셨죠? 책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등록 처분이죠. 여러분 책 40페이지. 40페이지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등록의 기속성 찾았어요? 오른쪽에 등록관청의 동그라미. 4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등록의 기속성. 등록관청의 동그라미 둘째 줄 끝에 밑줄치에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밑줄. 자, 체크된 것만 읽어요. 시작. 등록관청은 등록을 해 줘야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간 생략을 했잖아요. 중간 생략 부분에 가로쳐 중개사무소부터 제외하고는까지. 제가 그러면 그걸 다 읽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래.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역부터 니을이죠. 여기 보셔요. 법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쪽은 등록을 꼭 내줘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등록을 안 내줘도 된다. 그 소리야.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역번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의 밑줄. 일반인이라고 써 거기다가. 일반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등록 신청자의 밑줄. 등록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안 받아줍니다. 밑줄 쳐요. 등록의 결격사유. 디귿번에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밑줄. 여러분 등록 기준이 뭐예요? 교육받고 사무소가 주는 거야. 여기 봐요. 그러면 실무교육을 안 받았다. 무허가 건물에 사무소를 뒀다. 그건 등록 안 받아줍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1번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인데 거기는 지방세 체납 같은 게 있어요. 세금 체납. 그런 경우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다 등록을 받아줘야 돼요. 여기 보셔요. 칠판에 옮겼습니다. 등록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일반인이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경우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거부해도 돼요. 어렵지 않죠.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됩니다. 구두 통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2번에 등록사항 등의 협회 통보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할 사항 매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야. 여기 보세요. 그때로부터 10일 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협회 통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등록증 교부를 5월 15일 날 한 거야. 5월 15일 날 등록증을 교부했으면 그 등록관청이 25일까지, 이게 아니고 6월 10일까지. 예,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다시 한번 5월 15일 날 등록증을 줬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10일이 아니라 모아서 다음 달 10일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10일 내에 그러면 속아버려요. 잘 안 보이거든 그게. 다시 한번 10일 내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협회 통보사항을 주목하시고 일단 거기에 있잖아요. 협회 통보사항을 책을 좀 보고 계셔요. 주목하십시오. 등록관청이면 강서구청장이고 강서구청장이 협회로 통보한다. 뭔가를. 그러니까 협회에 뭔가를 알려주란 얘기인데 왜 알려주냐.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보셔요. 등록관청이 있고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소를 차려요. 예컨대 갑이. 그러면 이 사무소를 관리감독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쪽에 담당 공무원이 있어. 강서구청에. 그리고 협회 직원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2인 1조가 돼가지고 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저기는 영업정지 기간인데 업무정지 기간인데 왜 일을 하지? 저기는 휴업신고 있는데 왜 일을 하지? 저기는 등록 취소가 됐는데 왜 일을 하지? 사무실에 들어가서 뭐 자격증이나 등록증 장을 걸어놨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니까 협회에서 중개업자들이 어떤 변화가 생긴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증을 교부했다면 새로운 사무소가 나타난 거야. 사무소가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그런데 이쪽 보면 등록증에 재교부가 있죠. 등록증을 잃어버려서 새 걸로 바꿔준 거야. 등록증을 교체한 거라고요. 이거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등록증 찢어져서 새 걸로 바꾼 건데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굳이 협회에서 알 이유가 없죠. 통보하지 않습니다. 등록이 취소됐다는 건 사무소가 줄은 거죠. 날아간 거야. 그다음 업무정지는 날아가진 않았지만 현재 문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그러니까 줄고요. 영업하는 사무소가. 다시 한번 늘고 줄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본사가 화곡동에 있는데 분사무소를 갖다가 세종시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강서구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세종시에 사무소가 늘었어, 줄었어? 늘고. 사무소 이전에 화곡 1동에서 화곡 2동으로 옮겨.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사무소는 줄고, 새로운 동네에 늘고, 줄고, 늘고. 저기 사무소 이사 갔다는데 왜 일을 하지? 그러면 이중 사무소가 되잖아요. 옛날 사무소를 돌리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야지. 고용신고는 늘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줄고, 휴업, 폐업 신고는 줄고, 저기 폐업했는데 왜 일을 하지? 저기는 휴업 신고했는데 왜 일을 하지? 그 다음 재개신고. 이건 늘고. 그 다음 변경신고는 줄은 기간이 늘고죠. 줄어든 게 계속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태료 한번 봐봐. 중개업자가 과태료 맞았다고 사무실을 못 돌려? 돌리잖아. 아무 그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굳이 협회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암기하지 않고 이해를 한다면 늘고 줄고 영업하고 있어? 아니면 문 닫았어야 돼?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시면요. 자격 취소 누가 해? 시도지사. 자격정지도 시도지사. 자격증을 최초에 주는 것도 시도지사. 등록증을 주는 건 사무소가 생긴 거고 자격증을 주는 건 그냥 자격증만 하나 나간 거지 사무소가 나타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협회에서 누구한테 자격증을 줬는지 알 이유가 없죠.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따라해요. 늘고 줄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서 푸는 거고 이제 암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협회는 등신이다 그래. 따라합니다. 협회는 등신이다. 한 번 더 협회는 등신이다. 근데 보시면 등록 신고사항이네. 아, 등록관청이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을 협회로 알려주는구나. 요거는 이제 약간 암기를 섞는 거고 우리는 이해 위주로 먼저 하고 아셨어? 이해와 암기를 동반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더 이상 잘해줄 수 없다 진짜.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줘? 네? 얘기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보증 설정과 업무 개시인데요.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연습까지 시켜주겠지만 자, 먼저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돼? 업무 개시형까지. 따라해요. 보증 설정. 여기 보시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다시 따라하라고. 보증 설정.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 전이 아니고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등록 신청 전이 아니고 아셨어? 그 다음에 그 설정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증은 지체 없이 주는 거야. 등록 신청이 있어요. 여러분 등록 신청이 있으면 등록 처분 며칠 내? 7일 안에. 보증 설정 신고하면 등록증의 교부는 지체 없이.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러면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증 등록증 인장을 갖춰야 돼. 따라해요. 보증 등록증 인장. 여기 보셔요. 개공이 여기서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보증 설정했어야 되고 등록증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인장을 등록했어야 되는데 보증 설정 안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 등록증 안 받고 넘어오게 되면 개시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인장 등록 안 하고 업무를 개시하면 업무정지 사유죠. 인장은 종이 쪼그라에 찍는 거잖아요. 업무정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 있어야 돼. 보증 설정 안 하면 무슨 사유? 임취. 등록증 안 받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인장 등록 안 하면 업무정지. 금방 해줬는데 대답이 잘 안 나오네. 그렇다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자, 등록의 실효입니다. 여기 보시고 개인인 개공인이 사망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자동 소멸. 법인이 해산하면 자동 소멸이에요.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어.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소멸해 살아있어. 살아있죠. 대표자 교체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등록 취소가 뭐예요? 등록을 뺏어간 거예요. 효력이 없어졌잖아. 그런데 업무정지를 받았다. 등록 취소보다 약한 업무정지를 받았다. 효력이 소멸해 살아있어? 살아있죠. 폐업 신고가 뭐죠? 등록을 반납한 거예요. 등록증을 반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등록을 반납. 이건 등록을 뺏어간 거고. 여러분 운전면허 취소가 뭐예요? 면허 취소? 면허를 뺏어간 거야. 그러면 면허가 뺏긴 사람은 면허증을 나중에 반납해야 돼. 면허증 반납하러 갈 때 차 가지고 가면 되는데 무면허 운전 돼버려. 아무튼 그렇다면 이쪽에 등록 취소보다 약한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는 효력이 소멸해 살아있어. 자, 폐업 신고보다 약한 휴업 신고했을 때 효력이 살아있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했어. 취소 후에 영업, 무등록 중개업, 폐업 신고 후에 영업, 무등록 중개업이지만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봤을 때는 무등록 중개업 아니고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봐도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죠. 효력이 살아있으니까. 다만 업무 정지 중에 업무를 보면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 사유고 휴업 기간 중에 업무를 보면 재개신고 위반이기 때문에 재개신고하고 등록증 돌려받고 해야 되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거.
자, 계속해서 무등록 중개업 유형을 보죠.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그냥 등록 안 됐다 그러면 돼. 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매도인 A가 자, 이거를 팔려고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자, 거래 당사자가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다. 이 의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사람 처벌 못해요. 두 사람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무등록업자에게 누군가 건물을 사달래. 매수 의뢰인.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됐죠.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 이 중개 행위는 위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죠. 무면허 운전 위법하잖아. 위법합니다. 그럼 무등록업자가 처벌받는데 형벌을 받아야죠. 대표 선수니까.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 형벌은 두 가지. 3년에 3천짜리와 1년에 1천짜리 두 가지밖에 없잖아. 무등록업자 몇 년에 몇 천? 3년에 3천 가장 무거운 걸로 받아야 되겠지. 자, 무등록업자의 중개로 거래가 됐어. 이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죠. 여러분 중간생략 등기 들어봤죠? 중간생략 등기는 위법성이 있지만 그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을 하죠. 우리가 이럴 때 보통 민법에서 단속규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처벌하지만 그로 인한 효력은 인정을 해주는 거. 무허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무효래. 뭔가 어떻게 토해내야 돼? 그 다음에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메모해 주는 걸 필기를 해 놓으세요. 여러분 교재로는 42쪽에 왼쪽에 여백이 있어요. 거기다가 메모하세요. 먼저 1번 개공입니다. 개공이 한도 초과 약정을 해요.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 약정을 하죠. 그러면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개공이 한도를 초과해서 보수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 무효. 두 번째, 무등록업자가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약정은 전부가 무효입니다. 세 번째, 일반인. 여러분 같은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과다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 세 가지를 메모하는데 시험은 1번, 2번이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3번도 나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개공이 한도 초과의 보수 약정을 하면 유효, 무효? 개공이 한도 초과 약정을 하면 초과 부분만 무효. 그 다음 무등록업자가 보수 약정을 하면 전부가 무효. 일반인의 보수 약정은 과다하지 않다면 즉 상당한 범위 내에서 유효. 상당한 범위 내에서 유효. 그러니까 법정 보수보다 많이 받아도 돼. 뭐 1억짜리 물건, 10억짜리 물건 중개했다. 그럼 한 2천 받아도 돼. 일반인은 과다하지 않다면 유효. 즉 상당한 범위 내에서 유효. 됐어요? 주목하셔요, 주목. 이중 등록 금지. 여기 보세요. 이중 등록 금지는 2번 이상 등록하지 마라. 등록을 2번, 3번, 4번 하지 마라. 그러면 이중 등록 금지는 개공만 해당돼? 중개업 종사가 다 해당돼? 응? 누구만 해당돼? 개공만 해당돼. 정신 차리고. 여기 봐요. 첫 번째 등록을 한 사람이 두 번째 등록하지 말란 얘기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는 등록 자체가 안 돼 있는데 뭔 이중 등록 금지야? 개공만 해당돼? 그래서 시작.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할 수 없대. 주목. 강서구에 등록을 받은 사람이 또 1년 있다 강서구에 또 등록을 하거나 강서구에 등록을 받은 사람이 1년 있다가 세종시에 가서 등록을 하거나 이런 관할을 같이 한 관할을 달리한 이중 등록 다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은 사람이 1년 있다가 법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또 등록을 받거나
이런 것도 관할을 달리한 종별을 달리한 이중 등록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는 이게 너무 길어. 그래서 줄여서 이중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서는 이거를 다 사용해서 출제합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이렇게 길게 출제해.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출제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제했어요. 그런데 수험생이 여기까지만 읽은 거야. 그러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가 되잖아. 그럼 요거를 잘못 봐가지고 이중사무소네 하면은 임취가 돼버려. 그런데 이중 등록으로 읽으면 필취가 돼버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하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읽으시라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중사무소요. 다시 한번 이중사무소로 문제를 풀면 임취, 이중 등록으로 문제를 풀면 필취. 근데 이거는 임취야 필취야? 필취잖아. 이중 등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지 말고 끝까지 읽어라. 아셨어? 자, 이중 등록은 필요적 등록 처수 사유이면서 1년에 1천입니다. 따라해요. 필취 플러스 1년.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 1년에 1천입니다. 아셨죠? 둘 다 받아요. 둘 다. 그리고 앞에 걸 취소해, 뒤에 걸 취소해? 앞에 걸 취소해, 뒤에 걸 취소해? 뒤에 거 같은 소리 하나 그러면 살려놔? 다 취소해야지. 다. 앞에 것도 취소, 뒤에 것도 취소. 고민하는 거야. 앞에 거 살려줘야 되나? 이중소속금지. 여기 보셔. 이중소속금지는 중개업종사자에게 다 적용되는 거야. 여기 보셔. 원래 원문이 이렇습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은 끊고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가볍게 표현하면 A는 B가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하지 말라 해서 이중소속금지예요. 그런데 출제위원은 이 전체를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절대 안 내요. 어떻게 내느냐? 쪼개서 내요. 개업공유사는 다른 개업공유사의 소공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이걸로 해야죠. 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출제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누구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안 된다. 아셨어요? 주목하시고 그림.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이렇게 출제해요. 만약에 했다간 이 친구 필취 플러스 1년 1천입니다. 반드시 등록 취소되고요. 소공. 갑개공의 소공이, 자, 소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이렇게 하면 되고요. 걸렸다. 자격정지 플러스 1년에 1천.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O. 될 수 있다. X. 오케이? 겠다간 1년에 1천. 자, 이중소속 금지를 총정리합니다. 이렇게 되죠. 개공의 이중소속이에요. 걸렸어요. 어떻게 되죠? 필요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입니다. 소공의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플러스 1년에 1천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이중소속은 형벌만 1년입니다. 그러면 여기 봐요. 누구든지 이중소속으로 걸리면 몇 년에 몇 천? 공통적으로 1년에 1천이고 개공은 필취,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자격 취소가 아니고. 그런데 이미 자격정지 중인데 이중소속을 한 거야. 이미 자격정지 맡고 있는데 자격정지 중에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러면 자취 플러스 1년으로 바뀝니다. 이게 자취로 바뀌어요. 자격 취소로. 아셨죠? 등록증의 양도대여까지 마치고 실 겁니다. 간단해. 여기 보셔. 갑이 등록 명의자야. 그럼 누구죠? 쾌공이죠. 등록 명의자. 을은 타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죠. 자, 주목하시고 갑 계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하거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안 됩니다. 4개가 나와. 성명, 상호, 양도, 대여. 시작. 성명, 상호, 양도, 대여. 다 안 돼. 4개. 시작. 성명, 상호, 양도, 대여.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는 이 4개를 다 사용하느냐?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사용해. 아니면 2개만. 따라서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기 이렇게 해도 되고, 성명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상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고, 대여만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4개를 다 합쳐서 한마디로 대여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나요? 우리는 이제 등록증 대여하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빌리지 마라 그거지. 그럼 이쪽으로 하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서 업무를 보거나 상호를 사용해서 업무를 보거나 양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그런데 빌려준 쪽 필취 플러스 1년이네. 빌린 쪽은 형벌만 1년이네. 여기 잠깐 보세요. 금방 우리가 뭘 배웠죠? 이중 등록을 배웠어요. 이중 등록은 계공에게만, 모두에게. 계공만. 다음 이중 소속은 계공만 해당돼 모두에게. 그 다음 등록증의 양도 대여는 누구만? 계공만. 그런데 계공을 중심으로 말하자 이거야. 계공은 이중 등록을 했을 때도 뭐야? 필취 플러스 1년의 일선이고, 계공이 이중 소속을 해도 필취 플러스 1년이고, 계공이 등록증을 양도대여도 필취 플러스 1년이네. 그러면 계공만 놓고 보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의 양도대여가 다 체제가 동일하지. 따라해요. 계공 기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의 양도대여. 체제가 동일하다. 필취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없잖아요. 소공 없고 보조원 없잖아. 그런데 이중 소속 걸리지. 자, 소공이 이중 소속이면 뭐야? 자격 정지 플러스 1년의 1천이고, 중개 보조원은 형벌만 1년의 1천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서구에 등록을 받은 사람이 세종시에 가서 등록을 또 받았어. 등록을 2개 받았다고. 혼자서 운영할 수 있나? 안 되잖아. 강서구 거는 지가 하지만 세종시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내 명의를 이용해서 영업할 수밖에 없어, 세종시에서.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명의 대여가 나타나. 강서에서 등록받고 세종시에 등록받으면 하나는 지가 운영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운영을 못하니까 딴 사람에게 맡기잖아. 그러니까 명의 대여가 일어나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등록증 대여와 똑같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제재가 똑같지. 근데 이중 소속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번 거예요. 강서구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또 등록을 받으면 이중 등록으로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야. 내가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무소를 내. 그리고 내가 거기 소공으로 가. 그러니까 뭐야? 실제로는 내가 사무소 2개 운영하는 거야. 이중 소속이. 원래 사무소에 돈 벌어가지고 투자를 해서 사무소 하나 더 내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무소를 내지. 근데 내가 여기 소공으로 가. 여기는 사장, 이쪽에서는 내가 사장, 여기서는 법적으로 소공. 근데 법적으로 소공인데 실제로 내가 사장이야. 내가 돈 대가지고 내가 다 관리해. 그러니까 이중 소속은 명의 대여가 나타난다니까. 남의 거 빌려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의 양도대는 전부 다 명의 대여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아셨어? 그래서 필취 플러스 1년 후 제재가 동일한 거야. 아셨어? 다시 한번 계공으로 말할 때, 계공만 얘기하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의 양도대여가 결과적으로 등록증의 양도대여가 다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재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아셨나요?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